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마지막 시간으로요. 알아두면 좋은 임대차 분쟁 예방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일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이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차 목적물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위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날인 그리고 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없이 이루어진 구두약정의 효력 볼게요. 임대차 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고 별도의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체결된 구두약정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훗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서면화하여 체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구두약정도 효력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 서면화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안전하고 또 편리합니다. 대항력의 발생 시기와 관련된 문제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권의 대항력보다 저당권이 더 우선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는 물론이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에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예 특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대차 계약 시 유의점,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세를 내놓는 경우에요. 임대인은 반드시 목적물 소유자의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것도 유효는 해요. 다만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소유자는 무단 전대를 이유로 원래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전대 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전차인을 상대로는 불법 점유에 기한 목적물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란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혹은 임대인이 별도로 작성한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민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 계약서 서식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는 조항. 5번 보겠습니다. 공동소유자 중 1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점 볼게요. 집주인이 여러 명인데 그중 1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지분이 2분의 1을 넘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처분권한이 인정됩니다. 중요하겠죠? 잘 기억하세요. 만일 2분의 1 이하의 지분을 가진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나머지 배우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 중 일방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의 범위에 임대차 계약 체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집이라도 임대인은 부부가 둘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꼭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타 부분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등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하자가 있거나 보수를 요하는 임차 목적물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훗날 책임 소지를 둘러싼 시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같은 거 촬영해주면 좋겠죠? 뭐든지 증거를 남겨두는 습관은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기록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렇게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상담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신속한 상담 진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며 방문 상담소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울러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시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정 주택임대차법 관련 상담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다산 콜센터, 경기도 임대차 즉시 전화상담, 한국감정원 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콜센터, 허그 콜센터, 그리고 방문상담소 안내도 있는데요. LH랑 한국감정원 기관에 대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좀 급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나 한국감정원 콜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발간된 자료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